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가 급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크고 작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의 약세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50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상하이 종합지수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증시까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GDP를 앞두고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먼저 홍콩의 항생지수부터 출발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지금 1% 안쪽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81%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23,908.23포인트를 지나갑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로 금융주가 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보험이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중국생명보험도 2.9%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은행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H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요. 2%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 밀리고 있고요. 지수는 11,786.80포인트 지나갑니다. 여기서도 금융주, 특히 증권주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퉁증권이 13%, 시틱증권이 1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중국 태평양보험도 4.5%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본토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본토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 초반의 하락세를 지금 다소 만회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7678% 하락하면서 3,214.95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오늘 시가 같은 경우에는 3,189포인트 기록했었고요. 장 초반에 3,175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A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이 A지수 역시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의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4.8% 밀리면서 3,368.7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세는 대형주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상하이 180지수 현재 5% 넘는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시가 부근으로밖에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5.56% 하락하면서 7,777.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가 7,688포인트였고요. 장 초반에 7,674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주 중심의 상하이 380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3%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낙폭 많이 줄여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3.23% 하락하면서 4,840.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중국에서 경제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지표 관련 내용들도 외신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넉 달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걸로 가격 하락폭도 전월 3.7%보다 커졌습니다. 70개 주요 도시 중에서는 68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부동산 판매량은 증가했는데요. 12월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판매량은 전월 대비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중 최고 기록입니다. 신규 주택 가격을 전월치와 비교해 본다면 12월의 하락폭은 0.4%에 그치며 전월 0.6%보다 개선됐고요. 전월 대비 주택 가격이 하락한 대도시는 11월 70곳 중 67곳에서 지난달 65곳으로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전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분위기 전환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중국 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는 현재 과잉 공급 측면이 큰데요. 그럼에도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올해 신규 주택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중국이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지난해 GDP를 발표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 인민은행의 자문단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예상을 웃도는 7.3%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확인합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자문단은 올해 중국 경제가 7.3%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반 제시했던 7.1% 성장보다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7%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보다도 훨씬 긍정적인 기대치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중국 경제의 모멘텀이 될 걸로 기대한 건데요. 송거칭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겸 베이징대 교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철광석과 구리, 원자재 가격 하락이 중국 경제에 큰 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가 10% 감소한다면 중국의 GDP에는 0.12%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1.6%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7.2%에 그칠 걸로 전망했는데요. 3분기 7.3%보다도 낮은 수치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목표치였던 7.5%를 달성하기 힘들 걸로 보이는데요. 2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 관련 외신도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이었습니다.